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그리고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올해 총 13차례 해외 순방을 마무리한 건데 자, 이번 네덜란드 방문 기대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반도체 동맹을 목표로 한 국빈 방문이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 성과도 반도체에 맞춰져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설명처럼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성과는 매우 만족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이제 공급망 확보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게 됐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반도체 우위가 점차적으로 세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수한 연구 능력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된다면은 앞으로 큰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연구소가 이제 국내에 세워지는 만큼 거기에 따른 기대도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동맹이 강화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이런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지금 대표가 사퇴하고 이런 일 때문에 좀 당 상황에 성과가 붙였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글쎄요, 이제 대통령이 떠나실 때는 당 대표가 나가서 공항에 나가서 영접을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돌아오셨을 때는 당 대표가 온데간데 없고 원내대표가 나와 있고 또 대통령님도 그냥 수고하셨다는 말씀하는 게 좀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밖에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외교적 노력하는데 당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대통령 나름대로 속으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생겼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국빈 방문 앞두고 네덜란드 측이 좀 우리가 너무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는 일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인데 이거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이제 나온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그 상대국하고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의정 관련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고, 대통령실 또 외교 쪽의 설명은 소통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논란의 포인트가 아예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앞서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이제 기민한 또 전략적 비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네덜란드 기업의 클린룸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 시설까지도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보고하는 과정이 있고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예민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빈 방문의 성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이제 본질을 덮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어쨌든 상대국과의 이런 그 협의 과정에서의 그 보다 더 철저한 준비는 필요할 걸로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이런 소통이었고 본질을 덮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의전 라인을 다 교체해라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의전 라인의 교체 이전에 이제 우리가 좀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외국에 갔을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클린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소수 인원만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인원이 들어가도록 요구를 했다든지, 실제적으로 한국에 저희들도 국회의원으로서 가면은 그 네덜란드라든지 특히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뭘 알고 싶다 그러면 그 기술자들하고만 대화하면 된다 싶어서 기술자를 내보내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왜 사장 안 나와서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서 어떤 의전의 우리 방식대로 아마 네덜란드의 정부가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회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외교부나 우리 혹은 어떤 대사관에서 대통령 오시는 데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어떤 배려를 해주자 보니까 그쪽의 문화하고 좀 충돌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계적인 프로토콜을 좀 따를 필요가 있겠다. 오죽하면 대사한테 어떤 조치를 했다는 건 사실은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너무 과하지 않냐. 불만을 토로할 때 하는 그런 것은 우리도 조금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어떤
국빈 방문 또 의원들 외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김영주 의원께서 오늘 공항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마중 나갔던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급격한 이 당내 변화 상황을 딱 보여주는 그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지금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오늘 정기 여론조사가 나오는 금요일이죠.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1%로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가 3%포인트 상승한 62%입니다. 자, 다음 이념 성향별로 나누어 본 거 같이 아예 보시죠. 네. 자, 가운데에 있는 중도 평가를 보면 긍정 평가가 19%, 부정 평가가 72%인데 이게 선거 앞두고 여당에는 좀 뼈아픈 수치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지율 반등이 좀처럼 안 일어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향이 옳다고 했을 때 그 방향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이제 방법론의 문제, 그리고 그 방법론을 뒷받침하는 여러 이제 뭐 여당이라든지 그러니까 국회 상황이라든지 네. 야당의 어떤 뭐 또 협치의 네. 측면이라든지 또 여러 또 뭐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에서의 여론에 있어서의 우위 확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소야대 형국과 그동안 뭐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씀하셨고 반성한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네. 나부터 바뀌겠다라고 하시고 시정연설 후에 이제 뭐 상임위원장단하고 또 간담회도 장시간 하시고 이런 이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수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예산 정국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교착 상태로 있고 합니다만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틀려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가고자 하는 길을 속 시원히 못 가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지지층의 불만이나 중도층의 불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긴다면 총선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네. 정말 이제 분위기 반전 또 우리 비대위 뭐 설립도 하고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저희가 더 새로워져야죠. 더 낮아지고. 네, 더 새로워지고 낮아져야 한다. 이제 방향성은 맞다는 분이 많은데 구현하는 방식, 방법론에서 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여주시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6%로 나왔거든요 오늘. 자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이건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이제 총선 후보들이 네.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면서 우리 대통령이다, 내가 이만큼 지나다 이런 홍보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 실제로 보면. 네, 여야 그러니까 막론하고, 당보다는 예. 대통령 지지율이 그걸 견인하지 못하면 이제 여당으로서 확실하게 내가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우리 지역 발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되는 한계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총선을 위한다면 이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훨씬 더 뭐랄까 능력 있는 후보들이 네. 더 가서 제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우리 정부의 일들을 더 잘 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걱정은 뭐냐 하면 제가 뭐 난 걱정할 탓은 아닙니다만은 수도권에 있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현역 의원들을 뛰어넘을 만한 인물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120개 자리라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예.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마음이 이중적이에요. 물어보면 현역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하지만 각 지역에 가서는 그래도 인물 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체돼야 될 인물보다 더
중량감이 떨어진 인물에 대해서는 또 높게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은 다 좋은데 새롭다고 다 박수 쳐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분이 이제는 정말 대통령의 어떤 뭐 선호도라든지 어떤 뭐 인기도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 제대로 일할 뿐인가 그런 분을 공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공천할 인물을 좀 골라오는 현역 의원을 이길 수 있는 이제 인물들을 고르는 것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신데 어쨌든 여당에 지금 혁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혁신이 만약에 제대로 완수가 된다면 뭐 국민의힘 지지율뿐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같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또 네.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의 수도권 상황은 비단 이번 총선만이 아니라 지난 총선 역대 어느 총선도 수도권 상황이 녹록지는 네.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경제에서 뭐 어디는 구인난, 어디는 구직난 이런 것처럼 어려운 지역이니까 또 좋은 분들이 도전을 꺼려하고 네. 또 좋은 분들이 도전을 꺼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운 지역이 예.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하신 그런 분들 옛날에는 여기가 이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곳이 됐나? 뭐 예를 들면 45대 55, 뭐 49대 51 이런 격전이 펼쳐지던 데에서 35대 뭐 65 네. 이런 이제 수치가 나온다. 이러면은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선거 때만 되면은 어느 정당이든 인물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혜성과 같이 뭐 사람들이 등장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정당의 철학에 부합하고 정당의 시스템을 또 이해하고 어느 것이 국가의 의제고 어느 것이 지역 의제인지를 네. 정말 그 좀 학습하고 제대로 된 그 국가관이나 어떤 공적 마인드를 기르기 위해서는 정당도 투자의 시간이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다 그 어느 분야에서 그냥 반짝거리면 그냥 때만 되면 잠깐 투입했다가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도전에 실패하면 정당의 그 누구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멘토가 되거나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악순환이 있다는 반복된다. 것이죠. 악순환을 이렇게 반복하기 보시는 때문에 거군요. 네. 저는 우리 당의 혁신이 좀 장기전, 정말 좀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 씨앗이 언제 꽃을 피울지 예. 그 과정까지를 보는 그런 좀 혁신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